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하는 등 불법 체류자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불법 체류 취업 외국인 대책이 지난 1일부터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불법 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업 분야 등 국민 일자리 잠식과 유흥, 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이 확산됨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첫 신호탄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 출국 기간 운영으로 해당 기간 내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면 입국 규제 등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한 단계 높은 입국 규제 규정이 적용돼 길게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속만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불법 체류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불법 취업자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및 브로커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11월부터는 건설업 불법 취업자의 경우 합법 체류 외국인일지라도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 조치되며 고용주 및 브로커에게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비자 발급 제한 대상을 선별해 불법 취업 위험군을 분류하는 등 불법 체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과 불법 체류 다발 국가를 공개하는 등 외교적인 해법도 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2018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총 56개국에서 147명의 외국인 학습자가 모였습니다. 김양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단재단과 함께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파주, 용인 등에서 2018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6개국 172개소 세종학당에서 실시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예선에서 우승한 학당별 우수학습자 147명을 초청했습니다. 작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인도네시아 출신 매기양 씨는 국내 한국어 장학 연수를 받으며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학원 끝난 후에 바로 귀국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제 목적은 아마 한국 회사 다니고 싶습니다. 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네. 세종학당재단 강현화 이사장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앞으로 꿈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지금 한국어 학습을 하려는 그 전 세계 학습자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재단이 보다 넓은 지역의 많은 학습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2018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결선에서는 본선을 통과한 12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겨룹니다. 세종대왕과 한글, 외국인의 눈에 비친 남북한에 대해 발표하는 등 심도 깊은 주제를 다루며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네버스토리 민족예술단의 축하 공연과 세종학당 홍보대사 레드벨벳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돼 외국인 참가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말하기 대회의 대상은 주 인도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의 소라비 씨가 차지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는 소라비 씨. 솔직히 저는 여기까지 올라올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상까지 받아서 지금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좀 더 알리고 싶습니다. 얼굴과 언어는 모두 다르지만 한국어로 꿈을 이야기하는 외국인 참가자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번 대회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인들에게도 열정을 전해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2018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79개국에서 400여 명이 참가해 모국과의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양혜 기자입니다.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2018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지난 3일부터 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은 재외동포의 한민족의 정체성을 정립시키고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10월 5일로 지정됐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리는 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740만 재외동포들을 대표해 동포사회 현안과 모국기여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편 올해 대회는 500여 명의 한인회장과 임원진들이 참가했습니다. 정부와의 대화, 한인회 운영 사례 발표, 지역별 현안 토론 등 본격적인 회의와 강연이 진행돼 전 세계 곳곳의 한인사회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가 됐습니다. 올해는 남북 기류가 해빙 모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포들도 그에 맞춰서 남북 교리라든가 평화 정책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국에 나가 있는 저희 동포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저희가 그 살고 있는 거주 국가 그 분위기를 저희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한인회장단은 남북이 평화를 만들어가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데 동포들이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뉴스 단신입니다. 법무부가 교수와 연구원, 고급 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외국인 점수제, 구직 비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외국인 전문가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 근무자와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으로 신청 자격이 한정돼 있던 규정 대신 연령과 최종 학력, 취업 경력, 국내 유학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하는 배점표에 근거해 총 180점 중 기본 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 60점 이상인 자에 대해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벤처업계의 외국인 전문 직종 구인난이 해소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한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피의자 한 씨는 단순 교통사고라며 범행을 부인하다 목격자 진술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 씨는 같은 유학생 친구인 조 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검문 검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산시는 지난 20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 인구 청년 정책 5개년 계획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중간 보고회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안산시 의원과 유관기관, 청년정책위원회 등 안산시민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안산시 인구 감소 문제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안된 안산시 인구 청년 5개년 계획의 10대 중점 사업 중에는 다문화 마을 뉴딜 사업과 가족 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 특성화 교육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남 화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라디오 화순 시그널을 지난 8월부터 2달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연계해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이 라디오 콘텐츠 제작을 통해 삶의 이야기와 육아, 문화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어휘로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화순 시그널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지난 30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고려인 마을 학부모 2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학부모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고려인 마을이 함께 진행한 이번 연수는 고려인 마을 학부모의 한국 교육제도 이해와 진로, 진학,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연수는 광주시 교육청 이규현 장학사가 강사로 나서 중도 입국 학생 등의 취학 절차와 중학생 진로 진학,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 진로 진학 상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자녀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령화 문제를 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등록 외국인이 약 24만 3천 명이 됩니다. 그중 3분의 1인 8만 1천 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많아지는 고령 외국인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불편한지를 알아보고 올바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국 초기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실행하여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다문화 가정이어도 고령 외국인들은 마음 편하게 모일 곳이 없고 노후 생활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살면 이제 한국 사람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내국인에 대한 평생 교육이나 세미나 등의 참석을 해도 평소 쓰지 않는 단어들이 신경 쓰이고 문화 차이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면 가루tun으로 이어져 참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쉬운 한국어로 강의를 해주면 더 많은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노년기 질병도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번 봄에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고령 한국인 중 치매로 인해 어렸을 때 사용했던 한국어로만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문화가 마음의 치유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고 지원하는 단체들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노년기 질병에 대한 이해, 예방 교육으로 기초 지식을 배우며 고령 외국인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마음 안정과 활력을 주고 고령 외국인의 지역 교육 및 지역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7월에 개최되었던 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서울시에 정책 제안을 했는데요. 서울 50+ 캠퍼스에서 고령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원만 아니라 각 지원단체에도 고령 외국인 지원이 확장이 되어 한국 거주 외국인도 고령화 시대를 같이 만들어가야 올바른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제10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이 오는 11월 2일까지 열립니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중고 학생이며 학부모, 교원과 다문화교육 지원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부문은 다문화 인식 개선 포스터와 교육 수기, 상담 사례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인순이 바자회 라랄라랜드가 양천구 양천공원에서 오는 14일 열립니다. 바자회 수익은 해밀학교와 목동 지역 다문화 가정의 지원금으로 기부되며 서커스 테마로 열리는 바자회에 패션쇼와 댄스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마련됩니다. 경기 광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 이민자 가족 앨범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입국한 지 3년 이상 된 결혼 이민자로 광주에 거주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참여 가족을 모집합니다. 구로구청이 다문화 외국인 주민 자녀 학습 멘토링 멘티를 모집합니다. 10월 12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참가 대상은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 자녀 누구나 가능합니다. 활동 내용은 한국어와 한국사 등 기초 학습을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다문화 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래의 꿈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0월 5일은 제12회 세계 한인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 사회는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발전했습니다. 남북의 평화 정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동포 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다문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